저는 공산당 싫습니다. 고로 이재명 죽을 만큼 싫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미국이 한국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이밍 죽이죠. 지방선거 오늘 본투표 날입니다. 자, 미국 USTR 그리어 대표가요, CNBC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몇 주 안에 301조, 무슨 301조? 슈퍼 301조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 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조사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퍼 301조 뭔지 아시죠? 미국이요, 불공정 무역국에다가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 무기다라는 거죠. 이미 브라질에 25%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그 브라질 맞습니다. 이재명과 아이고 행님 동생 하면서 끌어안았던 그 룰라 아시죠? 그 브라질의 보복 관세는 예고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차례가 누구겠습니까? 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은요 이미 이 슈퍼 301조 때려 맞았습니다. 그 혹독함을 이겨내고요. 지금 미국과 밀착하고 있지요. 그런 일본을 보고도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반일 선동, 반미 선동 제대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사실상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슈퍼 301조 실체에 대해서 일본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나는 됐다라고 하는 건지 일본에 대한 교훈.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요, 대한민국을 어느 갈림길로 몰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독, 후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국제 경제 전쟁 국내 언론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도 꽁꽁 숨기고 있죠. 자, 1520원 찍었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지금요, 이 환전소에는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돈이요, 똥값이 돼가지고요, 1달러 들고 들어오면 한국에서, 야,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봤냐면, 우리나라가 저기 동남아 갈 때 가볍게 가지 않습니까? 돈 얼마 안 들고 가도 거기서는 막 떵떵거리고 가장 좋은 음식 먹고 댕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돈이 똥값이 돼가지고요, 그렇다라는 거. 자, 이런 거 지금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꽁꽁 숨기고 있고요. 제가 환율, 이재명의 이 헛짓거리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니까요, 지금 정보기관으로부터 압박이 대단합니다. 노출수 반토막 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댓글 한 줄에 힘 보여주시고요. 많이 공유와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김영윤TV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슈퍼 301조부터 정확히 알고 갑시다. 1988년 미국 의회가요, 종합무역법을 제정하면서 만든 조항인데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불공정 무역국을 선별해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고요. 협상이 안 되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다. 쉽게 말해서요, 미국 마음에 안 들면 관세 폭탄 때릴 수 있다라는 최강의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어 USTR 대표가 70개가 넘는 나라를 조사 중인데 몇 주 안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 브라질의 25%는 이미 찍어놨고, 자, 그 다음에 대해서 바들바들 떨게 만드는 거죠. 한국은 과잉생산 조사 16개국과 강제 노동조사 60개국 두 가지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하순이면 150일짜리 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 끝납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공백을 없애겠다. 뭐로? 슈퍼 301조로. 자, 그래서 한국에는 무슨 숫자가 나올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일본 얘기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989년에 일본이 슈퍼 301조 정면으로 때려 맞았습니다. 슈퍼컴퓨터, 위성, 목재 세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요,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요. 플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엔화 가치를 강제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원 들고 가면 일본 돈이 더 비싸져 가지고 일본 물건 사는데 더 소극적이고, 일본 여행 가는데 소극적이고, 자, 그렇게 전 세계에 일본이란 나라 돈 가치를 어떻게 올려버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버블 경제가 붕괴됐고요. 장기 침체, 그리고 일본은 그 혹독함의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 미국한테 이기려고 해봤자 작살나는 건 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자, 그런데 일본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미국에 맞서지 않았죠. 미국에 촥 붙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시장도 열고 안보에 밀착. 나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참 잘합니다. 외교. 그러니까 싼값으로 외교 잘 풀어내죠. 웃어주고 호응해주고 얻어갈 거 다 얻어가죠. 아주 싼값으로 관계 형성에 또 밀당을 잘합니다. 자, 나카이치 사나이 총리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을 다녀온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전화한 정상이 누구냐? 나카이치 사나이 총리다라는 거죠. 15분간 비밀 회담을 했습니다. 자, 나카이치 사나이 총리 통역 필요 없죠. 15분 동안 알짜배기로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동북아에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누구냐? 한국 아닙니다. 꺼진 지 오래됐고요. 나카이치 사나이가 있는 일본이다라는 거죠. 한국이 패싱당하는 동안에 일본은 밀착하고 있습니다. 슈퍼 301조의 혹독함을 이겨낸 나라가 지금 동북아 외교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게 이 대한민국도요. 1989년, 1997년에 슈퍼 301조 때려 맞았습니다. 1997년에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요. 슈퍼 301조 직후에 뭐가 터졌냐?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수출길 막힐 뻔했죠. 그때 교훈이 뭐냐? 미국하고 등져봤자 작살나는 건 누구냐? 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어쩌고 있냐? 반미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공소 취소 등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스타벅스 불매로 불을 지폈다라는 거. 반미 정서를 조장하고 있죠. 쿠팡 이미 때려잡아가지고 문제 일으켰고요. 그 자리에 알리, 테무를 열어 제꼈습니다. 스타벅스 불매하고 중국 차이나티를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나도 아는데 미국은 더 잘한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의 친중 반미 노선은 사실상 미국을 상대로 뭐 한 거냐? 선전포고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슈퍼 301조가요.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높은 관세를 때려 맞으면 어찌 될까? 자, 뭐부터 작살이 나느냐? 반도체 작살 납니다. 그동안에 뭣도 모르고 까불던 노총들 이제 직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 자동차, 철강,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들 바로 직격탄 맞습니다. 환율 더 올라가겠죠. 경제 더 쪼그라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8천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8천이 뭐냐?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은 20%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80%는 마이너스 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에 갇혀 있다. 자, 서민들의 현실은 코스피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공산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이 경고를 이재명 정부는 듣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미국 보수 인사들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 좌파 정부가 한미 동맹을 흔든다라고 기고를 했습니다. 오산기지 압수수색, 이란 지원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를 직격했다라는 거죠. 자, South Korea takes a hard left turn. 아이고, 그냥 좌회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는 동맹이 없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대단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딱 봐도 답은 미국이죠. 당신들 여권 들고 어느 나라 여행 가고 싶습니까? 북한, 이란, 중국? 여행은 또 일본하고 미국을 가고 싶어 하죠. 호주나 영국이나 이렇게 좀 따뜻하고 뭔가 밝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다 중국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위선. 자,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선택은 이미 쉐쉐 중국이죠. 쿠팡 잡고 알리 열고 스타벅스 맞고 차이나티 열고 이란의 길을 보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라는 건 민생이 아니라 사생을 본다라는 거죠. 민생? 개돼지들은 그냥 주는 거 처먹고 살아. 나는 권력을 유지하겠어. 우리만 잘 살면 돼. 요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뭐냐면요.
이란이 중국한테 밀착했었죠. 그런데 중국한테 또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거. 시진핑인가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하면서 이란을 선전했습니다. 이란이 그렇게 기댔던 중국이 그들을 배신한 거죠. 한국은요, 이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버림받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을 향해서 쉐쉐를 외치고 있죠. 이게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이가 끌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재명이라서 지금 대한민국이요, 자유진영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는 이미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거, 상식적인 뇌를 한번 가동해보자 라는 거죠. 파란 모자 쓰고 투표하고 있는 유재석은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빨간 니트 입고 빨간 머리 염색했다라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이게 정상이다라고 보십니까? 6.25 전쟁 이후에요, 80년 동안요, 이 나라를 공산 세력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움직여온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하에 있다가 이제 시민단체로 올라와가지고는 이제는 거기서 대가리 키우고 조직을 더 키워가지고요, 합법적으로 입법부를 장악했습니다. 행정부까지 장악을 했죠. 지금 내란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요,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투표 힘이다 라는 거죠. 슈퍼 301조 오기 전에, 중국이 우리 삼키기 전에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요,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힘이 얼만큼 강한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공산당 싫습니다. 고로 이재명 죽을 만큼 싫습니다. 본투표장으로 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상이 바뀌는 그날까지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은TV였습니다.